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순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순열이란 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순열은 순열이에요. 그런데 원이라는 게 앞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이냐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순열이니까 얘는 나열을 할 건데 어디다 나열할 거냐면 이제 뭐 원탁 이런 위에다가 올려놓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이제 말로 표현을 해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원탁에 둔다는 얘기는 회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회전을 했을 때, 자, 회전을 했을 때 우리는 같은 상황이면 같은 경우다 라고 지금 제가 말을 붙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이 회전을 했을 때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 B, C라는 세 명의 사람을 원형 탁자에다 이제 쭉 나열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 B, C 세 명을 나열을 하는 거니까 총 6팩의 6가지의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A, B, C를 나열하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A, B, C가 앉을 수도 있고 A, C, B가 앉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엔 A, B, C, A, C, B, A, B, C, A, C, B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보니까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얘는 이렇게 보면은 A, B, C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 B, C 얘도 A, B, C라고 느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원형 탁자만 있다면 A 입장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A, B, C가 앉아 있으니까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모두 같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게 위에서 말한 이 같은 경우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상황이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엔 A, C, B, A, C, B, A, C, B 이 경우에도 모두 같은 상황이다라고 느끼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게 세 명을 나열을 하면은 6가지 3팩토리얼이 나오지만 자 이거를 하니까 우리는 3팩토리얼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A 입장에서는 A가 요 위에 있을 때랑 여기 5시 방향에 있을 때랑 7시의 방향에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모두 같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팩토리얼을 세 번씩 같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빨간 경우랑 파란 경우 두 가지로 느낀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A든 B든 C든 뭐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이렇게 했을 때 걔가 어디에 앉았을 때 같은 상황이라고 느낄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주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몇 번이나 얘는 같다라고 느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시를 봐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의 탁자에 4명이 앉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라는 애를 여기다가 앉혔어요. 그렇게 볼 때 BCD라는 애가 나머지 세 군데에 앉았을 때랑 A가 여기 앉았을 때 BCD가 세 군데에 앉았을 때 여기 A 이렇게 네 군데에 A가 앉았다면 A는 4번이나 같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4명을 나열을 할 거기 때문에 4팩은 4팩인데 4번이나 같다고 느낄 거기 때문에 4라고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생겼는데 예시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에 두 명. 이렇게 총 8명이 앉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라는 애가 이번에는 여기에 앉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라는 애가 또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한 명만 있으면 되죠, 옆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은 여기, 이렇게 네 군데에 앉았을 때 A라는 애는 같다라고 느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부분에 앉았을 때도 같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총 8명은 나열을 할 거니까 8팩은 8팩인데 몇 수 나누자 4가지에 같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4로 나누자 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만 예시 더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A를 여기다 앉혔어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옆에 2명이 있어야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한 명만 있으면 되죠. 그런 경우가 어디냐? 여기 한 군데밖에 없겠죠. 그럼 A라는 애는 지금 여기를 앉았을 때 같다고 느낄 수 있는 데는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마찬가지로 8명을 나열을 했는데 어디 한 군데에 앉았을 때 몇 번이나 같다라고 느끼냐면 2개씩 같다라고 느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원순열이라는 거는 원순열에서 공식화를 조금 해주면 n명을 원형 탁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앉히는 경우의 수는 방금 3명일 때는 3가지라고 느꼈고 4명일 때는 4가지라고 느꼈으니까 우리는 n명을 일단은 배치를 하고 얘를 n으로 나누자 이겁니다. 그래서 n-1팩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뭐가 중요하면 이 분모 나누는 애가 중요합니다. 얘가 무슨 얘기냐면 그 한 곳에 앉았을 때 앉았다고 표현할게요. 치읓같이 보일까요? 앉았을 때 같다라고 느끼는 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우리가 이 두 번째 책 번호에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에서 우리가 저 파란색 자리에 앉았을 때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은 4군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4로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서도 파란색 자리에 앉았을 때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은 2군데이기 때문에 2로 나누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저 n-1팩토리얼이라는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n명을 일단 배열을 하고 그 배열한 애들을 가지고 한 명을 어디다 앉혔을 때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보면은 일단은 n명을 나열하고 그리고 얼마나 중복을 느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나누어 줬어요. 그럼 얘를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중복을 느낄까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배열을 해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봅시다. 자, 지금 A 1번 상황에서 보면 A라는 애가 지금 파란색 4군데에 지금 앉아있는 상황이죠. 근데 원순열이란 건 회전했을 때 같은 상황이면 같은 경우다 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회전했을 때 같은 상황이라면 미리 회전을 시켜 놓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A가 여기 이렇게 4군데 어디에 앉아 있든 얘는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다 모두
이곳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A를 모두 이쪽에 몰아넣으면 나머지 3명을 배열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팩이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A라는 애가 2번에서 파란색 어딘가에 앉아 있어도 모두 회전하면 같은 상황이니까 모두 이곳에다가 몰아 넣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A를 모두 위에다 몰아 넣었으니까 나머지 7명을 배열하면 돼서 7팩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A가 꼭 파란색 자리에만 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초록색 자리에 어디에 앉아 있을 경우에 그 모든 A들을 회전시켜서 이곳에다 몰아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도 7팩이 나오겠죠. 근데 A라는 애가 지금 저 네모난 곳이랑 세모난 곳에 동시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7팩 더하기 7팩 다시 얘기해서 7팩 곱하기 2다라고 하면 앞에서 한 계산식이랑 같은 상황이겠죠.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A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이 8가지인데 이 8가지 중에 좀 봅시다. 지금 이 파란색에 앉았을 때는 지금 여기에 앉은 애들 열심히 이렇게 돌리면 이도 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이 파란색에 앉았을 때는 모두 이 네모난 곳에 돌려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A가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는 회전하면 같기 때문에 어디에 앉은 A든 다 돌려서 여기다 몰아넣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A가 여기 앉았을 때도 여기 앉았을 때랑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 몰아넣고 마지막으로 여기랑 여기 앉은 A도 여기다 몰아넣는다면 A를 지금 몰아넣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다? 4군데다. 그 4군데에 각각 7팩토리얼씩 나올 테니까 얘는 4 곱하기 7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 지금 우리가 원수녀를 보면 n명을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 한 명이 어디에 앉았을 때 같다라고 느낄까요 생각해서 그 같다라고 느끼는 수만큼 나누어 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같다라고 느낀다면 걔네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한 것 같이 한 곳으로 몰아넣는다면 나머지 이제 사람들만 배열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에서 이제 응용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어떤 다각형이다 보죠? 다각형에 대해서만 안 쳤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도형에 좀 앉혀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첫 번째로 정육면체가 있다고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육면체에 뭐를 할 거냐면 6가지의 색을 칠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정육면체에 6가지를 칠했어요. 그러면 6가지의 면 어딘가에 칠해져 있는 노란색이 하나가 있겠죠. 그 노란색을 모두 다 이 위에다가 몰아넣었다고 해봅시다. 다 정육면체의 어떤 면은 회전시키면 이쪽으로 다 몰아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노란색을 위에다 다 몰아넣었다면 우리가 이거에 마주보는 면은 딱 밑면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색 하나를 우리가 위에다 몰아넣었으니까 밑면을 칠할 수 있는 색은 6개 중에 윗면을 제외한 5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5가지의 색으로 밑면을 칠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색 하나를 위에다 몰아넣었고 밑면에다 5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했어요. 이거를 왜 했다? 얘는 이제부터 위랑 아래를 구별하겠다는 얘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위에랑 아래랑 구별을 한다면 얘가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는 위아래로는 뒤집지 않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는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옆으로만 돌리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위면이랑 아래면을 이런 식으로 구별을 짓기 전까지는
옆면으로 돌려도 되지만 위아래로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도 돌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위아래를 구별을 함으로써 이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맨 윗면을 이렇게 결정하고 아랫면을 결정함으로써 나머지 색 4개를 옆에 옆면 4개다가만 칠해주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면에 있는 색 4개 중에 하나를 또 돌려서 여기다 몰아 넣었어요. 그럼 나머지 색 몇 개만 칠해주면 된다? 3개만 칠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아랫면을 칠할 5에다가 옆면을 칠할 3팩토리얼이다 라고 구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러면 얘를 응용한 두 번째에 대해서 본다면, 자, 보면은, 실선이었네요. 점선이 쩌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윗면은 정사각형이고 아랫면도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옆면은 사다리꼴이라고 해봅시다. 그 모두 합동인 사다리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1번이랑 같은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옆면에 이렇게 얘를 칠할 건데 어떤 칠해져 있는 색 하나를 어디 면에 칠해져 있든 이 윗면에다 모을 수가 있을까요? 얘는 아무리 회전을 시켜도 이 옆면은 이 윗면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이 윗면부터 일단 결정을 짓고 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옆면끼리밖에 안 돌리고 얘는 이 밑면 엄청 큰데 얘를 뒤집는다고 윗면으로 갈 수가 없겠죠. 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했을 때 다르다고 느낀다고요. 그래서 윗면을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먼저 6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밑면이라는 게 이제 고정이 됐으니까 밑면을 칠할 수 있는 건 윗면을 제외한 5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윗면이랑 아랫면을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또 무슨 얘기를 한 거다? 얘는 뒤집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옆면을 4가지 색 갖다 칠할 건데 마찬가지로 다 돌려서 이 빨간색 부분에 모은다면 나머지 색 3개만 색칠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윗면을 칠할 6가지에 아랫면을 칠할 5가지 그리고 옆면을 칠할 3팩토리얼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원순열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얘예요. 회전. 회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회전을 했을 때 같은 상황이면 같은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돌릴 수가 있었죠. 우리가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었으니까 돌렸을 때 몇 번이나 같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얘가 이제 도형으로 넘어가 보니까 꼭 옆면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도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로도 돌리고 옆으로도 돌리는 상황 중에서 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지금 이거죠.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이제 한쪽 돌리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돌리든 상관이 없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돌리려고 봤더니 얘는 밑면은 엄청 큰데 윗면은 엄청 커서 엄청 작아서 돌리면 같다라고 느끼지 않으니까 이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원순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원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방금 얘기했듯이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면 같은 상황이면 같은 경우다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원순열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